네, 오늘 새벽에 미국의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 오영규 위원님 모시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굴복한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국이란 변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 내의 경기나 실업률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변수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볼 수 있고요. 그 지금 뭐 옐런 의장은 10월달에 FOMC 할 때는 올릴 수도 있다는 식의 시사를 했지만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한다는 게 이게 좀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예상하는 것은 뭐 월가나 국내 금융가에서 예상하는 거는 12월쯤 되지 않겠느냐. 12월이다. 10월이 아니고. 예. 원래 어제만 해도 이번 아니면 10월이다. 예.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이달에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데 지난달에 이제 중국 쇼크가 벌어지면서 이게 9월 인상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고요. 최근에 또 뭐 미국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9월에 올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심지어 월가에서는 올리든지 말든지 이런 반응까지 나오죠. 그 뭐 언론들끼리 싸우는 양상이었어요. FT는 무조건 뭐 올리면 안 된다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히려 뭐 올려도 좋다 말이야. 정상화하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뭐 특이할 것은 없었습니까? 그 미국의 이제 실업률은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5% 선까지 5.1%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과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 타겟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실업률만 놓고 보면요. 그리고 이 실업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 중에는 물가와 함께 실업이라는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보는데 역시 뭐 그것만 갖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 경제가 여기에만 다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표결을 한 거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9대1. 9대1. 예. 레커라는 그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그 총재만 0.25%로 올리자 이렇게 아마 그 레커라는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글이 며칠 전에 월지 한번 나왔는 것 같은데 뭐 올려도 좋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매파 중에 한 사람이죠. 매파죠. 근데 9대1로 된 게 옐런이 들어서 처음인 모양이죠. 그렇죠. 계속 만장일치로 되어 왔다 그러는데 이번에 9대1이라는 것이 그것도 좀 주목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위원이 전부 10명입니까? 총 그러니까 5명의 이사와 12명의 이제 지역 준비 그렇군요. 연방준비은행 그래서 다 합쳐서 17명인데 그 중에 지역 연방준비은행 그 멤버들은 5명이 돌아가면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수는 10개. 이사가 그 옐런과 그 스탠리 피셔 부총재, 부의장 하고 이제 이사 3명에서 5명이 상근 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5명은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그 투표에 참여를 하는데 그 5명 중에 1명은 깍두기입니다. 뉴욕. 뉴욕 더들리 총재는 그러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항상 참여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이 돌아가면서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뉴욕 연방은행이라는 게 왜 우리 저 다이하드 브루스 윌리스나 다이하드 3에 보면 그 지하철을 폭파시키고 은행에 금을 틀러 들어가잖아요. 그 은행이 이제 뉴욕 연방은행이거든요.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다른 지역 준비은행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건 뭐 미국 재무부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표결 뭐 금리 전망 뭐 이런 것도 좀 나왔나요?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그래프를 발표를 합니다. 보시면은 왼쪽 거는 6월달에 발표한 거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번에 발표한 건데 저것이 뭘 뜻하냐면 총 17명이 그 일종의 여론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처음 올리는 적정 시점이 언제냐? 라고 물었을 때 6월 달에는 2015년 올해 올리는 게 좋다가 15명이었고 내년이 좋다가 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올리는 것이 좋다가 13명, 내년이 3명, 그 다음에 2017년까지 심지어 나왔습니다. 2017년도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리는 시점을 늦추자라는 그런 의견이 강하다. 그러니까 6월달, 9월달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죠? 중국 사태군요. 중국 사태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중국 사태가 15명에서 2명을 빼가지고 2명은 한 명 그중에서 내년으로 그 다음에 2017년으로 한 명이 갔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점도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Appropriate pace of policy firming, midpoint of target range, target level for the federal fund rate.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수준이 얼마냐 각자 찍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점이 전부 다 17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FOMC 위원 전체가 하나씩 찍어보는 저렇게 거예요. 의사를 밝힙니다. 우리나라 금통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연말에 어느 정도면 좋겠느냐라고 찍은 건데 이것이 바로 6월달 이거 지금 이 펴는 거는 6월 달이에요. 6월달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가운데 점의 한 중앙점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0.6 정도, 0.6%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뭐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부터 뭐 3%까지 아주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죠. 쭉 길게 늘어서 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은 이제 장기 균형 금리라고 해서 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 거냐 보면은 약 한 3.75 이렇게 볼 수 있죠. 3.75군요. 제일 많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투표한 게 3.75군요. 중앙값 정도. run. 장기적으로. 이 장기라고 할 때는 5년 정도를 보는 건가요? 글쎄요. 장기는 뭐 예전에 케인스가 그랬죠.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했듯이 장기라는 거는 뭐 아마 적어도 이제 그 이상을 보겠죠. 그러면 이번에 9월달 이 9월달 요 변화가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보시면은 자 저기 재밌는 것이 9월달에는 지금 그 올해 연말의 금리는 한 0.375 정도, 0.38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근데 재밌는 것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마이너스도 한 명 있습니다. 그러더니 내년에도 마이너스. 그 중간선이 중간선 주감 0.37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는 0.6%대였는데 약 한 30bp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0.3%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년에도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오히려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2017년도에 가서 1% 정도면 족하다고 보는 거고 장기적으로도 3%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 말하자면 아웃라이어가 하나 있군요. 그리고 그 내년 후년 뭐 여기도 역시 그 내년 말 후년 말 1.38 그다음에 후년은 2.63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중앙값이 6월달 저 각자 조사를 했을 때보다는 한 25bp에서 30bp 정도 내려가 있다. 내려갔다.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미루고 그다음에 그 내리는 폭도 금리 수준도 올리는 약간, 폭도 좀 덜 올리자 이런 의견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10월 달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옐런이 시사를 했다 그러지만 뭐 기자회견 하겠다 그러지만은 12월 달로 보는 그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 이런 점도표라든지 아까 보여준 막대 그래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재밌는 그림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각자가 찍고. 뭐 막상 이제 현재의 금리를 결정할 때는 10명이 참여해서 상임위 4~5명하고 연방은행 지역 총재들 그 중에서 한 명은 항상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오늘 재밌는 거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위원이었습니다.